장외주식, 물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 첫 방송입니다. 비상장 주식과 장외시장 관련 뉴스를 전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는 브리스탁 뉴스를 발행하는 이정형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장외시장 호가 현실성 있나에 짓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38 커뮤니케이션이 52주 최고 상승률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카드와 D&D 파마텍이 그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D&D 파마텍은 최저가 대비 121% 올라 18,750원을 기록했고, 현대카드는 13% 오른 14,850원에 기준가가 산출됐습니다. D&D 파마텍은 2022년 매출액이 6억 원으로 영업손실 686억 원, 순손실 1,370억 원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현대카드는 매출액이 3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 3,153억 원, 순이익 2,540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치매 치료제의 국내 임상 2상을 마친 바이오 신약 기업이 지난 3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브랜드 평판 1위 카드사를 앞지른 겁니다. 장외시장 투자자들의 판단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의 주제는 공모 예정 비상장 주식 믿고 사도 되나입니다. 저는 지난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신소재 세라믹 업체 주식을 사라는 어떤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차 전지용 부품과 소재 사업을 영위한다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인체에 들어가는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필터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전에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한 주당 10,000원에 사라고 하더군요. 당시 증권 플러스 비상장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상장하면 공모가는 30,000원 이상이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판매 대행업체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본사 직원이라면서 카톡으로 명함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확인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이 브리스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회사 직원이라면서 한 남자가 전화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아직 회사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공시 의무가 없는데 그런 내용의 기사는 왜 쓰냐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런 보도를 했으면 법적 소송을 했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주어진 정보는 부족한 것이 또한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뉴스에만 기대지 말고 의문점을 확인하는 노력이 장기 투자의 첫걸음 아닐까요? 첫 방송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장외주식 물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외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외 투자는 가이드가 없는 자유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외국어에 자신이 없으면 혼자보다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행 가이드에 의존하듯이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의 말을 듣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종목만큼이나 투자 여행을 도와주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ROE, EPS, PER, EV/EBITDA, PBR 등 공발 용어도 복잡합니다. 그중 한 개를 본다면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해 동일한 업종, 유사한 규모의 종목과 비교해 살지 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장외주식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공항에는 가이드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색하고 지도를 보면서 여행 코스를 알아보고 호텔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즐겨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시장인 KOTC 사이트에는 투자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거래 플랫폼을 보면 이익은 고사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표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죠. 차별적인 기술이나 제품력이 유일한 투자 지표인 종목들이 투자자들을 부르는 것이 장외시장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만큼 부족합니다. 차트 분석도 어렵습니다. 한두 주 거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를 관리하는 브로커들도 흔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와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침반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안심하던 항로에서 풍랑을 만나 좌초할 수도 있는 게 투자 여행입니다. 결국 한 배 탄다는 마음으로 종목을 고르는 신중하고 까다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는 물론이고 회사 설립부터 제품과 판매 방식, 거래성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업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KOTC 시장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장외시장을 재래시장에 비교한다면 KOTC는 남대문 시장쯤 될 걸로 보입니다. 기업 분석 자료가 갖춰져 있고 거래 내역도 공개되어 있어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거쳐간 사람들이 많기에 경험을 통한 검증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소량 거래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유도 모르게 주가가 출렁이는 풍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호재로 떴다가 오래지 않아 실체를 드러내며 가라앉습니다. 100원의 거래를 시작해 한 달 만에 20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는 30만 원까지 시설하는데 지금은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설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는 매수를 부추기는 선동가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회방꾼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말로 불을 지피고 무슨 논리로 물을 끼얹는지를 살피며 현상을 직시하는 담대함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같이 놀아서 즐거운 사람도 좋지만 책임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결혼 상대로는 좋겠죠. 비상장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한 주 보람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주식 무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중에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광고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사기일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깃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상장 예정 주식을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로또까지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차익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주식을 진짜로 살 수 있는지, 이 업체에서는 그 주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해본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회사 주식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었고 수수료를 받고 전화나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팔았습니다. 장외거래 플랫폼에 몇 명이 들어가서 해당 주식 호가를 올리거나 내리기도 했답니다. 시세를 조정하는 거죠.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상장 가망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회사에 취업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뉴스를 검색하면 좋은 내용만 보입니다. 차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사업이 독창적이다 같이 혹할 만한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업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공시 자료를 찾아보고 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낭패 보지 않는 투자가 기본입니다. 장래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장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장물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